학교에서 배운 그 완벽한 이론들 있잖아요. 근데 실제 공장의 거친 현실은, 완전 다른 세상입니다. 오늘 바로 그 간극을 메워보려고 해요. 신입 기계 설계자라면 반드시, 진짜 반드시 알아야 할 실전 원칙들, 지금부터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당신이 설계한 그 부품, 그거 쓰레기입니다. 와, 이런 피드백 받으면 진짜 충격적이겠죠? 근데 이게 신입 설계자한테는 놀라울 정도로 흔한 일이라는 거,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우리가 캠퍼스에서 배운 이상적인 이론하고 공장 바닥의 거친 현실이 정말 완전히 다른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CAD 화면 속에서 그렇게 완벽해 보이던 90도 각도가 현실에선 금형에서 부품이 빠지지 않는 악몽이 되고요. 이상적인 계산은 뭐랄까 금요일 오후에 피곤한 조립 기술자 손에서는 그냥 무용지물이 되기도 하죠. 깨끗하기만 한 모델은 수백만 번의 진동을 견뎌야 하는 현실과 딱 마주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마주할 진짜 현실이에요. 자, 그런데 이 거대한 간극이 실패의 증거는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반드시 극복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죠. 이 간극을 이해하는 것, 바로 거기서부터 훌륭한 설계는 시작됩니다.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고요? 여러분이 설계에서 내리는 정말 사소한 결정 하나가요. 프로젝트 일정을 몇 주나 지연시킬 수도 있고 생산 라인에서 심각한 품질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어요. 심지어 제품 수명 주기 전체에 걸쳐서 수백만 달러의 추가 비용을 발생시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어마어마하죠. 그럼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흔하게 무시되는 특징부터 시작해 볼까요? 바로 플라스틱이나 금속 주조 설계의 제1규칙, 드래프트 또는 구배라고 불리는 겁니다. 드래프트가 뭐냐면요. 아주 간단해요. 금형에서 부품이 부드럽게 쏙 하고 빠져나올 수 있도록 벽면에 주는 아주 미세한 각도를 말하는 거예요. CAD에서는 90도 수직벽이 깔끔해 보이죠. 하지만 사출성형에서는 그게 바로 재앙을 부르는 지름길입니다. 그 효과는 정말 놀랍습니다. 드래프트를 안 주면 식은 부품이 금형 코어를 바이스처럼 꽉 붙잡아서 표면에 흠집을 내거나 심하면 부품이 파손돼요. 하지만 단 몇 도의 드래프트만으로도 이런 생산 문제를 정말 극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결국 돈 문제입니다. 만약 100만 개를 생산하는 라인에서 단 1도의 드래프트 오류 때문에 생산 사이클 타임을 조금 늦춰야 한다면 글쎄요, 여러분 회사 돈 $10,000가 그냥 허공으로 사라지는 겁니다. 순식간에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죠. 바로 필렛입니다. 모서리를 둥글게 만드는 작업이죠. 많은 분들이 그냥 부드러운 모양을 위해서 필렛을 쓴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여기에는 훨씬 더 중요한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이 있나요? 왜 비행기 창문은 네모가 아니라 항상 둥근 모양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필렛의 핵심 역할과 아주 깊게 연결되어 있어요. 기계 설계에서 날카로운 내부 모서리는 응력 집중점이라는 게 됩니다. 말 그대로 힘이 그 한 지점에 몇 배로 증폭돼서 결국 피로 파괴가 시작되는 지점이 되는 거죠. 실제로 초창기 제트 여객기는 사각형 창문 때문에 공중에서 분해되는 끔찍한 사고를 겪기도 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단 0.5mm짜리 작은 필렛 하나만으로도 최대 응력을 무려 50%나 줄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부품의 내구성을 엄청나게 향상시키는 가장 간단하면서도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자, 그럼 이번엔 부품이 충분히 단단하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보통 초보 설계자들은 본능적으로 벽을 더 두껍게 만들려고 해요. 하지만 훨씬 더 똑똑한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리브를 활용하는 거죠. 무작정 벽을 두껍게 만들면요, 플라스틱 중심부가 더 느리게 식으면서 표면이 움푹 파이는 싱크마크라는 못생긴 결함이 생겨요. 대신에 벽은 얇게 유지하면서 리브, 그러니까 보강대를 추가하면 무게는 거의 늘리지 않으면서 강성은 극대화하고 결함까지 막을 수 있는 거죠. 일석이조입니다. 스마트한 설계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우리는 부품 자체만 설계하는 게 아닙니다. 이 그림처럼 그 부품을 조립할 공구, 그리고 그 공구를 사용하는 사람의 손까지 고려해야 해요. 드라이버가 들어갈 공간조차 없다면 아무리 완벽하게 설계된 부품이라도 조립할 수가 없잖아요? 이제 실수를 아예 원천적으로 막아버리는 설계 철학, 포카요케에 대해 알아볼게요. 이건 조립 과정에서 실수가 아예 불가능하도록 물리적인 형태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바보도 실수할 수 없게 만드는 거죠.
사실 우리 주변에서 아주 쉽게 찾아볼 수 있어요. 스마트폰 심카드 트레이 한쪽 모서리가 잘려 있어서 거꾸로 넣을 수 없는 거, 자동차 배터리의 플러스 단자가 마이너스 단자보다 커서 반대로 연결할 수 없는 거, 전부 훌륭한 포카요케 설계입니다. 볼트가 자유롭게 통과하는 클리어런스 홀이나 조립을 쉽게 도와주는 챔퍼도 다 마찬가지 원리죠. 마지막으로 모든 치수와 공차의 기준이 되는 가장 근본적인 개념, 바로 데이텀입니다. 데이텀은 쉽게 말해 실제 세계에서 0점의 기준이 되는 물리적인 표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초보 설계자들이 흔히 하는 실수가 도면 전체에 똑같이 빡빡한 공차를 적용하는 거예요. 이건 말 그대로 돈을 그냥 길바닥에 버리는 행위입니다. 하지만 숙련된 설계자는 조립의 기준이 되는 핵심적인 데이터 면에만 정밀 공차를 주고 나머지 부분은 헐거운 공차를 허용해요. 이것만 잘해도 제조 비용을 30%나 절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다룬 모든 내용을 딱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이 제조 공정의 물리적 한계와 원리를 존중하고 설계에 반영한다면 제조 공정 역시 여러분의 설계를 문제없이 구현해 줄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을 여러분께 던져봅니다. 오늘 배운 이 원칙들을 적용한다면 여러분의 다음 설계는 쓰레기라는 평가 대신 과연 어떤 평가를 받게 될까요? 그 답은 이제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